네,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, 2022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이제 2023년도부터 시행 예정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. 그 내용들 중에서 좀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인 근로소득자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또 이제 관련이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세법 개정안 내용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좀 조정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세금 부담에 있어서 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원래 기존 현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, 이때는 1,200만 원 이하가 이제 6%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고요. 1,200부터 4,600까지가 15%, 4,600부터 8,800까지가 24%였는데 이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1,400만 원 이하를 이제 6%라고 이제 좀 조정을 했고요. 1,400부터 5천만 원이라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5천만 원까지를 15%, 5천만 원부터 8,800만 원까지를 24% 이렇게 조정을 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. 동일하고 이 구간 내에, 이 구간의 과표 내에, 과표구간 내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네,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10대 비과세의 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네, 원래 다 이제 좀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회사에서 실제로 10대 비과세 식대를 이제 지원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월 10만 원까지는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. 근데 이거를 월 20만 원 이하로 좀 더 올렸다. 상향을 했다. 이런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요,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. 요거는 사실 근로자분들께서 되게 반가워할 소식이죠. 어떤 내용인가 좀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일단 뭐 대중교통 이제 개정안 쪽 보겠습니다.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 상향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. 뭐 영화 관람료 이런 부분도 30% 공제율을 적용하겠다 이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공제율 쪽을 보면 현행하고 이제 개정안 공제율 부분을 좀 보시면요.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7월 2020 이제 3년이겠죠. 7월 1일부터 2022년이겠죠.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80%의 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%의 공제를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공제 한도 부분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. 이렇게 좀 한도 소득공제가 더 올라갔다, 공제율이 더 올라가서 그만큼 더 공제 금액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또 연금계좌 세제 혜택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현행 규정을 보시면 복잡해요. 되게 복잡해서 사실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. 근데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, 굉장히 심플해졌죠. 심플하게 소득 공제 금액이 그냥 900만 원, 그 다음에 600만 원, 이 600만 원은 연금 저축에 대한 납입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. 이렇게 굉장히 소득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굉장히 좀 이제 명확하게 딱 한 가지 딱 금액으로 다 정해놨고요. 세 공제율 같은 경우에도 5,500만 원, 총 금액 5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%의 공제를 적용하고요. 5,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12%의 금액을 적용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단순화하고 더 혜택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 이외에 또 내용들이 봤을 때 이제 뭐 추가 납입에 대한 항목들을 좀 신설을 해서 추가된 내용 설명을 드리면 뭐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한 부분, 그래서 그 항목을 더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연금 수령,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의 과세 방법이 원래는 1,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종합과세였는데 15%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자녀세액 공제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자들 이제 그 연말정산 하실 때
자녀 유무 같은 거 확인하시잖아요. 근데 그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지금 현행 규정상에서는 만 7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 원,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.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다. 그 이유가 2022년 1월부터 이제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조정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상향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현행 규정을 보면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월세세 공제를 좀 이제 받게끔 해주고 있었는데요. 원래는 이제 공제율이 월세액의 10% 또는 12%였어요. 근데 그게 월세액의 12% 또는 15%로 올라갔고, 다만 공제 한도는 75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된다. 이렇게 세법 개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또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 소득공제 내용도 있었죠.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. 있었는데 그 한도도 좀 상향이 되었다.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 있잖아요.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. 그 한도가 300만 원이었어요. 300만 원이었는데 그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. 네, 그리고 청약저축이죠.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겠다. 원래 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금 기존에도 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2년 말로 원래는 이제 없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조특법 규정이었는데요. 더 해주겠다.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했다. 그래서 2025년 말까지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